멘탈의 공식. 잠들어 있던 최고의 자신을 끌어내는 7가지 마인드셋. 허순영 옮김. 미국 아마존 창업 1위,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전설 브랜디 서먼, 메달리스트. 그리그 하든 멘탈 코치이자 피크 퍼포먼스 코치. 1986년부터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수많은 챔피언을 양성해왔다. 전자 대학 체육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정용화하는 코치를 알려졌고, 2014년 CBS 뉴 소셜 6T 미니에서 그를 미시간의 비밀 무기로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매년 수백 명의 선수가 하든과 마주 앉아 자신의 어려움과 슬럼프를 이겨낼 방법을 찾았다. 하든은 거절을 면치 못하던 후보 쿼터백 선수였던 톰 브레디를 설득해서 그가 6차 지명으로 NFL에 입성했고, 결국 슈퍼볼에서 7번이나 우승하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도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인 마이클 펠프스도 방황하던 어린 시절에 하든을 만나서 마음을 다잡았고, 제우스 풋볼 선수에게 수여하는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자 데이즈먼드 하버드, NFL 명예 전당에 헌액된 찰스 우드슨도 힘든 시기에 하든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멘탈의 공식. 잠들어 있던 최고의 자신을 끌어내는 7가지 마인드셋. 그리고 하든 지음, 서순영 옮김, 추천의 장호기 PD. 온몸의 핏줄이 산맥처럼 두텁게 일어선다. 피처럼 쏟아지는 땀이 터질 듯한 근육을 감싸며 번듯이는 빛을 반사한다. 바른 사람의 몸이 욱신거릴 정도로 온몸을 힘을 다 쏟아내는 결승전의 두 사람. 이 둘은 병행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밀어내고 있다. 단 0차라도 방심하면 패배하게 되는 평경한 상황.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피직을 100을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자의 스스로의 스타에 던졌던 질문이다. 이 경이로운 100명의 피지컬 사이에서 승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보다도 50kg 더 무거운 상대를 힘으로 짓누르며 승리를 차지한 작은 거인 제대로 뛸 수나 있을까 싶었던 120kg 보디빌더의 고양이 같은 움직임. 대체 무엇이 이런 초월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할까? 만약 나에게 그 마법의 정체를 묻는다면 승리를 향한 괴물 같은 집념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나로서는 승리를 향한 강렬한 결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 사이의 승부는 너무나 팽팽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요인 하나가 승패를 결정짓는다. 그럴 때 승리의 기운을 가져오는 힘은 바로 한결 장벽을 뛰어넘는 예상 밖의 에너지, 즉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강렬한 결심뿐이다. 이 마법 같은 힘을 조금이라도 목격하고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 초월적인 힘을 언제나 꺼내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자 폭발적인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다시 피지컬 100의 결승전 팽팽했던 첫 경기를 내전 한 참가자의 얼굴을 타이트하게 촬영했다. 패배의 문턱까지 간 참가자는 역시 쓸쓸한 표정을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씩하고 웃었다. 그가 왜 웃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그 순간부터 촬영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남은 두 경기에서 내리김의 기적같은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패색이 짙었던 상황을 뒤집고 쟁쟁한 100명의 참가자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그에게 우승 상금 3억이 주어졌다. 아무래도 그가 씩하고 웃었던 순간을 짚어야 할 것 같다. 그때가 아마 승리를 향한 강렬한 결심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물론 다부진 결심만으로 초월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결심을 뒷받침할 만한 노력의 역사가 마치 정교한 기호처럼 맞물리며 서서를 읽고 오며 과정에 받아서 빙산처럼 숨어있다.
그의 결심처럼 우리 모두는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회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겨우 발견한다 해도 쉽게 작동할 수가 없다. 누구나 쉽게 원하는 타이밍에 작동할 수 있다면 초월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쉽게 발견하거나 작동할 수는 없는 그 특별한 기회에는 반드시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계기는 다른 얼굴로 찾아온다. 누군가에게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는 영광의 순간이거나 우리의 두 무릎을 땅속 깊이 박아버린 저질은 패배의 순간일 수도 있다. 또 나이 때처럼 켜켜이 쌓아온 노력의 결실일 수도 있고 비슷한 길을 앞서갔던 어떤 선비의 격려나 조언일 수 있다. 확실한 건 그 계기를 마주하고 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무한한 노력과 학습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 특별한 순간을 무려 수백 번 넘게 경험한 아니 어쩌면 그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는 놀라운 스승이 있다. 이 책의 저자 그레그 하드는 슈퍼볼 최고의 스타 톰 브레이디부터 수영의 신 마이클 펠프스까지 수많은 승리자의 인생 멘토이며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 조력자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진심 어린 조언은 짙은 좌절과 방황 속에 머물던 수많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들이 얻은 새로운 승리의 뿌리가 되었다. 그의 수십 년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은 매일같은 새로운 승부와 마주해야 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회를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그 특별한 기회를 실제 작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우리 자신의 몫이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확률은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기회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엿볼 수 있다면 그 좋은 기회를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 책은 바로 그런 기회다. 서문에서 톰 브레디 NFL의 전설 슈퍼볼 최다 우승 슈퍼볼 MVP 최다 수상 했구나. 유일한 적적을 남겼다. 2000년 NFL 드래프트 당시 톰 브레디는 6차 선발 전체 199번째에서 커터백으로는 7번째 선발이었다. 그리고 가르침은 여전히 나의 일부로 남아있다. 대학생이 되면 저절로 어른이 된다고 생각이 쉽다. 하지만은 1995년 미시간 대학에 박은 나는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 출신의 사람의 정의 회동을 이자 막내로서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였다. 미국 중서부에서 가본 것은 처음이었고 인생 경험도 거의 없었고 나름의 가치관도 없고 나는 풋볼을 하고 싶어서 대학에 들어갔다. 하지만은 상황은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수 첫째에는 나보다 상위에 있는 선수가 6이나 있었다. 나는 성공할 길을 다른 선수만큼 얻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는 끝내 풋볼을 하지 못할 것이고 머릿속에는 학교를 잘못 선택하는 생각뿐이었다. 좌절하고 상심했다. 그레그 하드는 1986년부터 미시간 대학에서 근무했는데 주로 풋볼과 농구팀을 맡았다. 그의 직함은 스포츠 상담 교사였지만 절대 상담 교사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연습 시간에 그는 사이드라인에 서 있었고 식당과 원정 경기에서도 볼 수 있었다. 시즌이 계속되던 날 그레그는 그가 나를 지켜보았다고 말했다. 둘이 얘기할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다음 주 화요일 오후 8시 오전 8시는 어때? 당신은 평생의 멘토이자 미시간 대학이 자랑하는 체육계의 위대한 보물이자 자원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레그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자연스레 그의 전념성 있는 미소와 카리스마와 지혜, 상승을 초월하는 IQ, EQ, 아주 다양한 사람의 인맥을 쌓는 타고난 능력이 떠오른다. 그는 예전에도 지금도 진보적인 사고를 했고 항상 시대를 앞서갔다. 그래도 매우 자성했지만 응석을 받아주지 않았다. 20년이 넘은 지금도 나는 그레그의 가르침을 되새긴다. 네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일은 그만 생각해.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상대가 되는 데만 집중해. 있는 힘껏 노력해서 연습을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면 완벽하게 해내. 뭐가 공정한지 신경 쓰지 마. 경기에서 팀을 포용하는 리더 역할을 해.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시간이 흐르면서 풋볼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도 내 일부로 남아있다. 우리 팀이 1분 30초 남겨둔 상황에서 10점을 뒤지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기회야. 그에 그렇지만 경기장 밖에서도 펼쳐진다.
상당교수를 일하는 내내 그는 가르치는 대로 실천해왔다. 그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목표를 성취했으며 항상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으며 스스로 세운 높은 기준대로 실천하며 살았다. NFL과 대학팀이 그리그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많은 이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세상에는 그리그 하든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나는 그리그 하든의 도움을 받은 운 좋은 선수 중에 한 사람이다. 프롤로그 이 책은 부와 성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정리한 전형적인 지침서는 아니다. 나는 이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례 중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조언을 독자가 스스로 찾아내기를 바란다. 내가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는 이렇다. 지금 당신의 삶이 원만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이 이런 결정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 통제 가능한 것을 인식하고 온전히 다룰 수 있는 당신의 능력 덕분이라는 것이다. 나는 대학에서 상담교수로 일하면서 17살이나 23살 사이에 수많은 청년을 접했는데 그들 한 명 한 명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최고가 되고 싶다면 한 분야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이가 몇이든 누구에나 해당하는 진리다. 누구나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있음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우선 그 사실부터 이해시켜야 함을 깨달았다. 17살이든 70살이든 우리 내면에는 사랑받고 싶고 받아들여주고 싶은 아이가 있다. 동시에 우리 내면에는 어떤 태도와 행동이 혀가 있고 또 자기 꿈을 방해하는지를 이해해내야 하는 어른도 있다. 결국 내 목표이자 집착하다 같은 이 책의 진짜 사명은 당신이 한 가지 목표, 바로 자신에 관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돕는 데 있다. 그래요. 최고의 성공자에 대한 소개를 하겠다는 내용이군요. 잠재력을 옆으로 끌어내는 7가지 기술인데, 첫 번째, 자신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 두 번째, 통제하는 것을 통제하고 100% 시간과 100%의 노력을 쏟고 집중하고 계산하고 유지하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자기와 자기 수용을 연습하고 자신에게 인생 최고의 친구가 되어라. 달라질 용기. 이 책이 아닌 다른 데에서 먼저 나에 관해서 읽었다면 내가 30년 넘게 미시간에서 운동선수로 상담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나는 30년간 영광스럽게 톰 브래디, 마이클 펠프, 데즈먼드 하워드 등 한 번쯤은 들어봤을 뛰어난 운동선수 조력자라는 특권을 누려봤다. 또한 대중의 관심을 널리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 못지 않거나 그들보다도 뛰어난 업적을 이룬 수많은 선수 곁에서 그들을 돕았다. 중독자, 범죄자뿐만 아니라 학생, 선수, 코치, 카운슬러, 기업가, 보천이 선정한 100대 기업이 자신에 관한 세계 최고 전문가가 되도록,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닿기 위해서는 나부터 그럴 수 있어야 했다. 나이는 삼촌이 있었는데 나이 14살 무렵에 삼촌은 그냥 나를 괴로울 양으로 우리 집을 종종 찾아왔다. 나는 저보다 그렇게 느꼈다. 8살에 나는 삼촌이 재밌고 유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14살에 나는 삼촌의 괴롭힘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삼촌이 우리 집에 와서 평소처럼 나를 여기저기 찌르면서 억누르고 있던 내 신경을 건드릴 셈으로 가진 짓을 다했다. 삼촌은 너에게 제대로 먹혀서 나는 폭발 직전이었다. 그때 마침 삼촌이 내게 물었다. 넌 커서 뭐가 될래? 나는 잠시 생각이 잠겼다가 대답했다.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될래요. 아니, 장난하지 말고 어린애면 뭘 하고 싶냐고. 나는 대답했다. 진심이에요.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대답은 삼촌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의미의 간접적이고 정중한 표현이었다. 주인의 어른들은 때로는 비참해 보이고 부정적이고 우려했을 뿐, 또 내게도 자기들과 똑같이 들어가 말했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너는 한쪽을 선택을 해야 해. 색깔과 정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버린지 알아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너만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16살에 나는 남들과 달라지고 싶다는 꿈을 인식하고 있었다. 내가 똑똑해서 그 꿈을 계속 붙잡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최고의 상태로 자신을 끌어올릴 힘과 지혜를 얻기는커녕 나는 시대 분위기에 휩쓸려버렸다. 당시에 미국은 격동의 시기였고 증오가 만들어낸 증오에 나는 매일 사로잡혔다. 부정적이고 비참하고 우울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화가 나 있었다. 사회 분위기가 휩쓸려서 핑계를 지는 성차별주의자,
동성애의 혐오자, 외국인 혐오자가 되었고 그기에 인간의 모든 집단을 증오했다. 이 시기 나는 디트로이트 고등학교에서 미시간 대학의 육상선수로 선발되어 분노에 집중하고 증오로 가득 차 있는 자신에게 집중한 채로 캠퍼스에 도착했다. 그러나 틀에 경전한 삶의 선택에는 집중하지 못했다. 2년은 아이가 생겨서 학교를 정지하고 제철소에서 일했다. 섭씨 40대의 고무 슈트를 입고 영광 아래서 거위를 채우는 일을 했다. 그제는 삶을 신중하게 들어보았다. 학업에 다시 도전했다. 그 일어난 30년 영광스럽게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스스로 믿음 용기를 내라고 설득해왔다. 내가 자신을 믿지 않는데 내가 왜 너를 믿어야 하지? 통제하는 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기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될 것이다. 주변의 모든 상황이 엉망이 됐을 때도 집단과 개인이 제 역할을 하는 능력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어 힘들어질 때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귀중하다. 나는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나는 매우 중요한 부탁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자. 나는 톰 브레드에게 공 던지는 법을 가르칠 수가 없다. 나는 데즈먼드 하워드에게 공 잡는 법을 가르칠 수 없다. 마이클 펠프스에게 볼립턴을 완벽히 해내는 법을 가르칠 수 없다. 다만 난 단 한 가지, 그들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가르칠 수가 있다. 그랬군요. 무엇이 그들을 달라지게 하는가?